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거야 늘 하던 말이 아닌가 하고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는 3월 29일자 미국 시간입니다. 이 3월 29일자에서 시진핑의 전쟁 준비 발언을 전 세계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인터넷판 헤드라인에 올려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었던 존 폼프렉과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중국 프로그램 의장인 매 포팅거가 쓴 이 글은 지난 3월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전인대 회의에서 시 주석은 4차례의 연설을 통해서 전쟁 준비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한 번은 군 장성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국방 예산을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난 7.2% 증액하고 해외 곡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새로운 군사준비 태세법, 또 대만 해역 건너편 도시의 새로운 방공호,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쟁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동원 사무소 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조치들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이르고 또 분쟁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특이한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전쟁 준비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 Foreign Affairs의 지적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시 주석의 전쟁 관련 발언을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 양회에 앞서서 3월 1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론지가 치우스인데 이 치우스 5호에서 시진핑의 강군 사상에 따라서 용감하게 전진할 것이다 하는 글이 실리면서부터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 민간기관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시 주석의 정책인 군민 융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은 이어서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민해방군은 싸움을 잘하고 투지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단지 조총과 소총으로 미국 장비로 무장했던 국민당 군대를 물리쳤으며 한국 전쟁에서 세계 최고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귀신도 깜짝 놀랄 만한 장엄한 전투 드라마를 수행했다. 이런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침을 가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준정인데요. 이건 실명이 아니고 중국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Foreign Affairs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도가 분명한 걸로 여겨진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의 전쟁을 사실상 독려하는 글이 실리기 직전에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분쟁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예비군을 더 쉽게 활성화하고 전쟁 시에 전투 병력을 보충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공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인 라일 골드스타인과 네이선 웨이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푸틴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이 전쟁을 치르면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강제 징집을 통해서 예비군을 보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또 예비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의 예를 보면서 중국도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예비군 동원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쟁을 의도하면서 또 다른 준비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심의기구가 전시 중에 군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수정해서
전시 중에 중앙군사위원회 수사, 기소, 재판 및 형집행을 포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대만 통일전쟁 등을 수행할 때 본토는 물론이고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 내의 법적 관할권을 주장하고 또 중국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월부터 베이징, 푸젠성, 후베이성, 후난성, 내몽고, 산둥, 그리고 상하이, 스촨, 티벳, 우한 같은 전국에 국방동원사무소 또는 모집센터를 대거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해협 건너편에 있는 이 푸젠성의 도시들은 공습 대피소와 최소 한 곳 이상의 전시 응급병원을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푸젠성과 또 푸젠성 내 여러 도시는 중국의 전쟁 준비를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외 IP 주소가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양회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포함해가지고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기로 한 제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중국이 인기 있는 국뽕 블로거죠. 저우 샤오핑이 제안한 이 계획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암살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우 샤오핑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안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져서 평가와 검토를 위해서 관계당국에 전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린 어페어스는 시진핑도 지난 2014년 저우의 미국과 대만을 향한 한 계획을 칭찬한 바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저우의 이런 제안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국방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2023년 군사 예산을 작년보다 7.2% 증가한 1조 5,5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발표한 리커창 총리는 전쟁 준비를 강화할 걸 요구하면서 군사비 증액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방 진영은 그동안에 중국이 이 국방비 지출 내역을 과소보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1년에 국방비로 2,090억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실제 수치를 2,93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비용만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태평양 조약 동맹국, 그러니까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진핑 자신의 행적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군부 및 준군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시 주석은 암울한 지정학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을 중국의 적으로 지목을 했고 민간 기업이 중국의 군사적,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봉사할 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과 본토의 통합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3월 6일의 연설에서도 시진핑은 중국의 산업 기반의 존재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위험과 도전은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인민이 한 곳에서 생각하고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같은 배에서 서로 돕고 하나로 단결하고 감히 싸우고 잘 싸워야만 계속해서 새롭고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날 발언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들도 국가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이 이끌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실질적 전시 동원령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 주석은 또 그동안에 미국을 적으로 공식 지칭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미국을 중국의 적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끄는 서방 국가들은 사방에서 우리를 봉쇄하고 포위하고 억압해 왔으며 이는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 주석의 태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 악화를 늦추기 위해서 가드레일 그리고 기타 수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새로운 대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진핑은 3월 5일에도
중국의 현대화를 향한 행진은 외국 경제, 즉 미국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술 의존을 끊는 데 달려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급자족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곡물 및 공산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국제시장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순식량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는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 대표들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연설에서 중국이 국방력 강화에 혁신 노력을 집중하고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예비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1943년 공산당이 예난의 거점 지역에서 사회를 군사하기 위해서 벌인 이중 지원 운동을 예로 들면서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사회를 단결시키기 위한 국방교육 캠페인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3월 13일 네 번째 연설, 이게 이제 삼선 주석으로서 첫 번째 연설인데 여기서 자신의 부흥운동의 본질은 조국 통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흡수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자랑스러운 캠페인사의 연관성을 암시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일련의 시진핑 연설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의례적인 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듯 보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관행을 깨고 삼선 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집권 명분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주요 경제 및 기술 의존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10년 동안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대만을 침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이 미국과의 확전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확증 편향적 사고가 넘쳐나는 중국이라면 얼마든지 확실한 오판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과 중국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